평양 이야기를 잠깐 네. 말씀을 드릴게요. 평양에서도 많은 사고가 생겼는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못하다.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드릴게요. 네. 2003년도에 평양에서 동평양이라는 데서 본평양, 지금 말하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옥류교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네. 그 다리에서 버스 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네. 앞에 있는 차를 보질 못하고 핸들을 틀었는데 네. 그래서 대동강에 빠졌어요. 네. 그 버스가 빠진 그 지점이 수심이 3m밖에 안 되는 맑은 물이 흐르는 대동강입니다. 네. 근데 그 버스에 탔던 300명이 몽땅 다 죽었어요. 3m인데 다 죽었습니까? 북한이 그 버스를 끌어낼 기술적 수단이 없는 거예요. 창문으로도 안 되고. 그 버스가 그냥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어떤 분들은 버스에 300명씩 타는가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조금 잘 다녀요. 잘 다닌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버스가 한 15분, 20분 단위로 하나씩 다니는데 네. 보통 평균 시간대는 1시간에 한 번씩 40분에 한 대씩 다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북한에서는 퇴근 시간 때 아이 엄마들을 제일 먼저 내보내요. 직장에서. 네. 애기들 가서 보라고. 애들하고 그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버스인데 버스는 네. 북한이 중국에다 요청을 해서 버스 좌석을 다 떼내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너무 사람 운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꽉 찼는데 그게 300명이 찬 거예요. 그게 난간을 치고 대동강물로 들어갔는데 다 죽었습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수압 때문에도 그렇고 저런 버스 저하고 좀 다른 형의 버스인데 중국에서 수입한 버스인데 저기 사람이 그냥 통조림 빽빽이 들어갔던 사람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죽은 거를 배가 기술 수단이 없고 그거를 끌어내질 못해서 그 3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 초반에 한경남도 함주라는 데서 함흥으로 가는 기차 성천강을 지나가는데 성천강에서 기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500명이 사망을 해요. 기차가 강으로 떨어져 기차가 1,500명이요. 기차 통짜로 기차가 성천강이라는 데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진 시점에 약간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도 3, 4m밖에 높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1,500명이 거의 다 죽었어요. 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건을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기차를 끌어내야 되는데 기차를 끌어내는 수단 기중기도 없고 이 크레인도 없으니까 군부대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탱크에다 쇳밧줄을 걸어가지고 탱크 10대가 한꺼번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기차 바구니를 하나씩 끌어냈는데 네. 그때 막 그 병사들이 몇 명씩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그 네. 매느라고 들어가서 네. 쇠사슬 매느라고.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그 헬기에서 아니면 해경이 그 선원들은 워낙 금수 같은 놈들이라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말 네. 미안한데 정말 도망칠 때도 쥐가 도망칠 때 자기 새끼를 앞세우고 도망친다는데 쥐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그 선장 같은 사람 제쳐놓고 해경이든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탈출하라고 나오라고 했으면 해경 물에 뛰어 들어갔으면 해경이 왜 거기서 그렇게 왜 그래 그걸 보면서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나오지 말고 그 방에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이 말을 믿고 있다가 아이들이 간 거 아닙니까? 그 나오라고 하면 애들이 젊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든 기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헬기랑 15도만 기울어졌을 때도 얼마든지 나올 수 그렇죠. 헬기도 있었고 군함도 있었는데 전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그런 말을 흔히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하나씩 키우고 자라서 버릇이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과연 그렇게 욕을 할 그런 앞으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북한 소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용천역 폭발 사건 네.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기차가
가다가 이제 김정일 암살 사건이라고 그때 말을 돌고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시 말이 나오고 시작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기름을 실은 기차를 영천역에 들어오니까 꽃제비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기름을 빼내다가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네. 그 옆에 바로 질환 비료를 실은 열차가 있으면서 같이 폭발을 해가지고 영천시가 그냥 날아갔다. 반반하게 날아갔어요. 근데 저기서 제가 북한 매뉴얼을 하나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아니면 저런 큰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중시하는 게 역시 지금 잠수부들, 뭐 해병들, 뭐 해군 들어가서 지금 그 잠수병에 걸리면서 사람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뭡니까? 뭔 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겁니까? 아닌 겁니다. 북한하고 연관되면 아, 되는데 김일성 동상이나 이런 겁니까? 북한 그 사고 매뉴얼에 사고가 생기면 김일성 속고상, 김정일 초상위장, 그리고 맞네요. 예. 김정일이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당원증이나 근로단체 동맹증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물에 빠져 죽은 시신인데도 당증을 북한 노동당 당원들이 당증을 랩으로 쌓아요. 몇십 번을. 물에 빠져도 닿지 않도록. 김일성, 김정일이 얼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충성심에서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시신을 꺼냈는데 당증을 봐서 신은 볼 거 아닙니까? 네네. 누군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떠내려갈 확률이 많은데 이건 여기다 목에다 내거든요, 당증은. 네. 랩으로 싸니까 그 이름은 안 없어져요. 근데 당증을 꺼냈는데 거기 김일성, 김정일이 연상이 훼손이 됐다. 네. 그러면 그냥 사고자예요. 그냥 죽은 사람. 아무런 국가적인 대책이 없어요. 네. 훼손이 안 됐다 그러면. 근데 훼손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주의 애국열사증이라는 걸 줘요. 여기로 말하면 의사자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현충원 묘지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취급하는 사고 매뉴얼이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충성심보다는 내가 죽은 다음에 사고 나서 내 가족들이 고통을 입을까봐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나 배지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가족들은 좋은 학교 가고 의사자로 가거든요. 이게 북한이 다른 점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김일성 무슨 그 영상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의사자 대우를 해주는 것과 함께 물질적인 대우는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쌀을 이 성천강 사건 때도 그랬고 그 대동강 사건 때도 그랬고 쌀을 80kg을 주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딱 끝입니다. 80kg 줍니까? 아주 그냥 잘 포괄하면? 보통 사람으로 죽었으면 그런 쌀이 안 나오고 그것을 김일성이 얼굴 훼손을 안 시켰으면 쌀을 80kg을 줘요. 네. 이게 북한 사고 매뉴얼하고 여기하고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예. 북한 당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열차 이사자가 되냐 사고자가 되냐. 열차 칸마다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있죠. 네. 저 초상화가 있어요. 네. 그거를 만약 내가 품고 죽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국 묘지에 가고 네. 이게 북한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뭐 이런 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네.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그런 거라는 거는 좀 아시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4차 핵실험 도발 징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요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네. 군부대 산사태 사건이 뭐냐면 사건. 그 제 차후에 있는 형님이 3군단 경보병 네. 대대에 있었는데 그 이후 대대에서 88년도에 홍수가 나면서 한 개 대대가 400명이 산사태로 몰살을 합니다. 네. 그럼 북한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역시 시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원증입니까? 군부대에서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무기하고 탄약입니다. 네. 무기하고 탄약은 한 알이 그 계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팝니다. 이 무기 탄약이 김부자 경호 사업의 유해가 된다고 사람 시신부터 수습하는 게 아니라 무기부터 수습을 합니다. 참 무서운 나라죠.
그건 제가 우리 형님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상군단에서 있었던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군부대에서 사고 나면 무기. 인명을 경시하네요, 한마디로. 정말 인명을 경시하는 거죠. 인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람의 목숨을 아주 경시하는 나라다. 예. 네. 당증이 더 중요하고 사진이 더 중요하다. 예. 김일성 사진.